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 조문 해석은 그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교비 예산 편성 기준과 산단 중앙관리 지침의 차이 부분이라고 다뤘는데, 아마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비회계라는 게 따로 있고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 지침이 따로 있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질의에서 그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 지침상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연구비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문 해석을 좀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질문을 먼저 보면은요. 자, 안녕하세요. 24년도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문의 내용이 뭐냐면, 개정 전에는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타 사업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매뉴얼에.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2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뭐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교비회계와 예를 들어서 산학인력단의 관리 지침이 다를 경우, 다를 경우 어떤 기준보다는 높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인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고 사항입니다. 사립대학으로 교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이 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도 있다. 기준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 별도 지침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 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회의비예요. 교비에게서 하는 그 적용되는 회의비의 한도와 산하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에서 적용하는 한도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이따가 그 답변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이란 구체적인 어느 지침을 적용하면 될까요? 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을 과연 교비회계로 볼 건지, 산학협력단에 적용되는 관리 지침으로 볼 건지, 그걸 먼저 물어보네요. 우리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인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해서 질문을 했고요. 자, 아이리스에서 답변은 어떻게 나왔냐면, 문의하신 조문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자체 규정의 기준 단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유사 또는 동일한 용도로 연구개발기관의 다른 사업 등의 추진에 적용되는 자체 규정의 기준 단가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기에 네모로 좀 박스를 칠해놨는데, 이걸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이므로 라고 해줬어요. 이렇게 답을 준 게 뭐냐면, 협약 당사자인 연구개발기관에 보면, 여러분들 협약서 보시면 땡땡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약 당사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이 자체 규정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에서 정한 적용 금액이 연구개발기관의 타규정, 이 타규정이 바로 뭐냐면 교비의 예산 편성 기준이죠. 교비에게서 정한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그 위에 있는 조문이에요. 조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회의비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부정청탁 금지법의 한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식대가 3만 원까지 적용이 됐는데,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식대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5만 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 지침의 회의비의 한도가 과거에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한 3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대부분 다 5만 원으로 개정시켰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대학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인, 왜냐하면 혁신법 매뉴얼이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회의비에 대한 한도가 없죠. 예, 특별하게 특정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관리 지침을 적용해서,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정원입니다. 티파. 티파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비 포함해서 3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는데, 혁신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 대부분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에 회의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많이 인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비회계를 보면은 교비회계에 교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다 있거든요. 그 지침에 만약에 회의비 한도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이 개정된 걸 미처 같이 개정을 안 하고 만약에 3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금액보다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이 아무리 개정을 했어도, 그게 아무리 자체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비에게 만약에 3만 원으로 돼 있고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의 회의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랐어도 교비에게 3만 원보다 높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학의 경우에 회의비의 한도는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이 조문이 되게 모호하게 문구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 연구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모호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도 많이 했는데, 이게 다행히도 요번에 조문 해석에 어느 분이 질의를 해가지고 분명하게 해드리죠. 예, 그 뜻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정상기관에서는 대학 같은 경우에 연구비 자체 규정의 회의비가 5만 원으로 돼 있으면 그 중앙관리 지침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중앙관리 지침하고 교비회계에서 적용하는 교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을 같이 요구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금액으로 과연 한도를 적용했느냐. 만약에 대학에서 대부분 5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 3만 원으로 돼 있다면 2만 원 불인정 처분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이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제가 좀 사례로 해설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